안녕하십니까. 2024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33회차 가업 상속 공제 강의를 맡은 저는 재정회계법인의 손채은 회계사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업 상속 공제 내용 중에서 공제액과 가업 상속 공제 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매출 5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은 가업 상속 공제를 적극 활용하시고 법인 기업의 주식평가식 사업 무관 자산을 제외하며 연부연납을 고려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이 오늘 강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가업 상속 공제는 무엇인지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세제상 혜택인데요. 공제 금액은 300억에서 600억 원으로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그 요건은 첫 번째, 가업 요건이 있고, 두 번째는 피상속인 요건이 있고, 세 번째는 상속인 요건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 요건 중에서 가업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이란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때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란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되고 중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매출 규모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매출의 금액 이내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이 중소기업에 해당되고요. 마찬가지로 중견기업도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업종 요건이 똑같이 있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 직접 3개년 연매출 평균액이 5천억 원 미만에 해당돼야지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은 영위하셔야 되는데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300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년 이상일 경우 400억 원, 30년 이상일 경우 600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절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C 사장은 중소기업을 12년 차 경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10년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속 재산으로는 가업 재산이 100억 원이었고 일반 재산이 10억 원이 있어서 총 110억 원의 재산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어서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각각 5억씩 적용돼서 10억 정도 공제가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가업 상속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서 세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업 상속 공제 적용이 아닌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총 상속세 재산가액이 110억 원이고 일가구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적용해서 과세 표준이 100억이 되게 됩니다. 이때 세율을 곱하고 산출세액이 나와서 신고세액 공제를 받은 이후에 총 44억 정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업 상속 공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앞서서 10년 이상 영위했기 때문에 100억가량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0이 돼서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됩니다. 상기의 경우 가업 상속 공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 44억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업 상속 재산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소득세법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의 경우와 법인세법을 영위하는 법인가업의 경우 그 계산이 조금씩 다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자산 금액에 그 금액에 담보된 채무가액을 뺀 가액의 합계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유형 자산의 금액이 포함되어서
유동자산이 포함이 안 되게 됩니다. 반면에 법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법인 가업에 해당되는 주식가액을 일단 평가합니다. 그 주식가액에서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을 차감한 금액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무관 자산이 무엇인지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무관 자산이란 대표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등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업무 무관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대여금, 가다 보유 현금,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이 이에 해당되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C 사장의 현재 재산은 약 33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본인이 운영하는 출판업 회사의 주식가액, 이 재산이 가업 상속 공제 대상 재산이 되겠죠? 약 3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자산은 개인 아파트 20억, 금융재산 10억 정도 있고, 10년 이상 회사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가업 상속 공제로 최소 30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LC 사장은 상속세 부담이 없을 것으로 약 5억 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맞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C 사장이 영위하는 출판 회사의 이 자가 건물을 보아야 되는데요. 총 6층인데 4층은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개 층은 임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아서 이 해당 비율만큼 차감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300억에서 업무 무관 자산인 6분의 2 비율을 차감시켜 주게 되면은 200억만 가업 상속 공제 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200억이 되고 가업 상속 공제액은 300억 원이 아니라 200억 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예상했던 5억 원과는 다르게 총 130억 원에 대한 60억이 예상되게 됩니다.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